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중랑구 을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중랑구 을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중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후보 박홍근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토론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공약 검증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끝이 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서 마이크 볼륨은 내리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 반드시 양지해 주시고요. 발언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랑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키워주신 중랑의 아들 이승환입니다. 저는 한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중랑에서 여러분과 함께 잘 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좋은 집을 위해서 중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위해서 중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교육을 위해 중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랑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41년째 제가 중랑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제 친구들은 직장을 구한다고 떠나고 아이를 키운다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랑은 더 이상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중랑구가 가진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랑을 위해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총선 중랑구에서 치러지는 10번째 선거입니다. 지난 9번 동안 우리 중랑구는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 국회의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누구보다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 이승환 지난 10수년 동안 국회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 중랑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쌓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민 여러분을 섬기려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정부 여당과 함께 중랑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중랑은 확 키우고 나라는 확 바꾸고 기호 1번 박홍근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응답하는 정치를 하자라는 신념으로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에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최대한 주민과 화합포용하자. 또 주민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기자. 그리고 역대 선배 정치인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척척 해결하자라는 그 신념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응원 덕분에 민주당의 3선 의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어 제1원내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과분한 직책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중랑의 이름을 드높인 그런 정치인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중랑 국민 여러분, 또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SH를 중랑구에 유치했고, 그리고 상봉, 망우, 신내역에 GTX와 KTX 시대를 열었습니다. 봉화산 둘레길과 그리고 특히 동해길을 만들었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윤웅한 구청장을 모셔와서 2년 연속 중랑구 예산 1조 시대를 개막했고, 그리고 서울시 2위 수준의 초중고 교육 경비 지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정말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 올해 착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랑구 발전에 큰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장과 강력한 팀워크로 중랑구의 향후 10년, 20년을 결정할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이제는 잘 매듭 지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의 변화와 도약의 성과를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속도 있게 추진할 사람, 검증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저 박홍근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 순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후보자가 모두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후에 상대 후보자에게 한 번씩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때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악순환되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 상권의 소비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분 후보께 묻겠습니다. 중랑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중랑구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인 봉제업의 종사자가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것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특화산업과 골목상권을 육성해야 되는 이 두 날개로 우리 일자리 또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겠습니다. 우선 신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창업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 1센터, 2센터가 준공되면서 지금 약 7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또 중견기업 패션산업고도단지가 곧 조성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왔던 창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마무리되면 여기도 추가로 5,000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겁니다. 또 제가 유치해온 SH 본사 신사옥 이전되면 5년간 4,800억 정도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대 차량 기지를 이전시켜서 바이오, 의료와 그리고 IT, 레저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체 복합 개발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착공에 들어간 패션 봉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봉제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 장미축제와 같은 여러 가지 축제와 전통시장의 판로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네, 답변 시간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후보님께서 우리 중랑구에 위치한 지식산업단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두 곳의 지식산업센터에는 1,030개 호실 중에 지금 253개가 부동산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7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중랑구에 거의 지금 거주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위해서 초유퇴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중랑구에 거주할 수 있고 중랑구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식산업센터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1분 30초 동안 이승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제 답변. 네, 지금 43초 남아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네네. 답변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아이고. 네,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는 나머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랑구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벌 곳이 없고 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우상봉 복합 역사 개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넣을 것이 아니라 산업형 일자리가 생길 곳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내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복합 쇼핑몰과 함께 문화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주어진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만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후보에게 한 번씩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먼저 박홍근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30초,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동안 주어집니다. 먼저 질문하실 박홍근 후보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확실히 살려나가야 됩니다. 특히 골목상권 우리가 챙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저도 중랑사랑 상품권을 자주 사서 씁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은 또 저도 엄청 강하게 발행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이라면서 이걸 계속 삭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 후보님의 생각,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여기에 대해서 네, 시간이 종료가 되어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 답변 시간 드립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다 못다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돈을 벌 곳이 없고 쓸 곳이 없습니다. 돈을 벌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지금 1090여 곳 중에서 253곳 정도가 지금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와 함께 주거가 함께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교통과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망우상봉 복합 역사 부지로 옮기는 것을 저는 새로 신설하는 것을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철과 그리고 경춘선 그리고 신내 IC 등을 이용해서 교통이 좀 확장되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내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원마운트나 그리고 또 스타피드 같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신 지역사랑 상품권과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25만 원 얘기를 기본 지원금 25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복지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씩 살포해서 현금성으로 지역 경제를 단시간에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좀 자생할 수 있는 지역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역시 30초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지식산업센터의 공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매일 아침 봉화산역으로 출근하셔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지식산업센터까지 출근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정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입주된 기업과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중랑구에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후보의 순서고요. 1분 30초 역시 드립니다. 우선 그래도 700개의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입주했다는 것은 큰 또 성과입니다. 그러나 공실률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2주 전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 대표들과 1시간 20분가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서 신내역까지 6호선을 좀 정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했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제가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 온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소위 주거와 함께 업무 공간이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어렵게 국가 법정 계획까지 반영시킨 이 망우 상봉역의 복합 한센터와 그 옆에 이 그 복합 역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임대 아파트는 저는 이것은 사업성을 위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00여 세대를 필수적으로 최소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건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또 이런 기업인들에게 우리가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현금수 살포가 아니라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결국 지역 경제, 동네 상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에 두 분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중랑구의 저층 주거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등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노후 주택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등 각종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주택 재개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중랑구를 떠난 우리 구민은 한 4만여 분 정도가 되십니다. 그중에서 20대에서 40대 인구가 무려 2만 4천여 명이 됩니다. 전체의 60%가량입니다. 이 떠나신 분들에게 왜 떠나셨냐고 여쭤보니까 주택 문제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지금 심지어 길 건너 경기도 구리시보다도 아파트값이 더 싼 곳이 되었습니다. 중랑구에 살 곳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미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들만 다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1만 곳이 넘는 새로운 주택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에 치우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가로주택 등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중랑지역 공급주택 대상으로 중랑 구민을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재건축 시에 기부 체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민간 분양을 확대하면서 분담금을 낮춰서 우리 중랑구민들의 재산권을 높이는 한편 명품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묵동, 중화동, 망우본동에 노후주거지가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일부 진행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렵게 국비와 시비 합해서 60억 원을 확보한 걸 가지고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죠. 어르신들의 복지 시설이나 도서관, 청년청, 아동들의 돌봄센터라든가 또 스포츠 체험센터 등이 곧 생겨날 겁니다. 또 묵동 중화동에는 공영 주차장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구청에 20여 명 규모로 주택 개발 추진단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중랑구가 이런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가장 활성화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 안에서 가장 최대 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사업성이 떨어진 곳에 대한 보정 기술을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분담금을 낮춰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도로 기준도 완화해준다고 했죠. 저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주택 가구들이 소득이 낮다 보니까 분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고 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돕는 일, 그다음에 분담금을 낮추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일이 많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대 후보에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나씩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가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박홍근 후보의 초선 시절 뉴타운이 해제되고 그리고 나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무려 2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동 일대에는 버섯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밀키트 사업을 하기도 하고 버스킹이나 공방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답변 듣겠습니다. 박홍근 후보의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0억이 아니라 360억을 확보해 와서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을 이미 만들었거나 또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정말 협소한 도로 인도 쪽을 지금 넓히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도 이 중랑역로에서 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승환 후보도 좀 잘 아실 텐데 이게 뉴타운이 2003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 때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10년이 지나가지고 오세훈 시장 때까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업성도 떨어지고 갈등은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우리 이승환 후보도 근무했던 원유철, 정병국 의원조차 뉴타운 출구 전략 세워라,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최근 우리 중화동에 와서 얘기했다는 그 뉴빌리지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내역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소규모 개발 사업들을 묶어서 모아타운 등 신속하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 30초 역시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이 지난번 그 저층 주거지가 많은 중화동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필요한 소규모 주택 정비와 전혀 필요 없는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저는 약간 좀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아타운 사업이 아니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너무 원팀만 내세우면서 서울시하고도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네. 자, 이승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서울시와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가장 크게 나왔던 얘기가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기준을 위험성이 아니라 노후성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1.10 국토부에서 1월 10일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서울시에서도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하는 강북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노후성을 67%에서 60%로 낮추겠다고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주민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 사시는 분들이 1인당 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무려 7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물론 안전과 도시정비와 함께 돼야 되는 그 내용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죠. 대통령께서 하신 사업이 하신 말은이 우리 전체 사업과 관계가 없고 서울시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도 정부도 금시초문인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관한 것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이면서도 중랑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두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특히 중랑구의 사회적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초저출세 즉 인구 이익의 문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범국가적인 차원의 최우선적 과제이죠.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가진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 불안감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전반에 출산이 손해와 부담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감하고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결혼부터 출산, 주거, 보육, 교육 전 과정에 맞춤형 그런 과감한 인센티브가 정책으로 설계돼야 할 겁니다. 가령 결혼할 때 1억 정도를 빌려주고 그걸 초저리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은 예를 들어 금지를 없애주고, 아이를 더 낳으면은 예를 들어서 원금을 탕감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 또는 결혼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은 25평형, 둘을 낳으면은 그러면 33평형 공공 임대를 나중에 주고 나중에 분양형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정도의 정책도 과감하게 이제 실시돼야 할 때다 싶고요. 우리 중랑구도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최고 수준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온 동네 초등돌봄이나 중랑형 어린이집을 공공체입성을 강화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과제와 그리고 지역이 함께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제도적인 걸 먼저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 있었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남녀 통틀어 1위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문제입니다. 중랑구의 합계 출산율과 그리고 출생아 수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생아 수 기준은 중랑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8위,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6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은 그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 문제 때문에, 보육 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우리 지역은 청년주택이 무려 2,000호 가까이 신설되어 있는데, 신혼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 호수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839호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와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보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이 삶의 생애 주기가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에게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박홍근 후보입니다. 30초 드립니다. 이승환 후보께서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 이건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 총량을 줄여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주당 52시간 정착을 넘어서 이제는 4.5일제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 현 정부는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이런 논란을 빚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때문에 한참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의 노동개혁, 아까 육아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걸 네, 질문의 요지는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환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랑구 신내동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10년 넘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루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이면 60시간이죠. 그리고 1년이면 720시간입니다. 720시간은 1년 12달의 시간 중에 총 한 달의 시간입니다.
저와 우리 중랑구민들은 1년 중에 한 달이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우리 주민들께 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육아와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시한 게 첫 번째가 시차 출퇴근제입니다. 아침 일찍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7시에 출근했다면 4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 스마트 워크센터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방금 얘기하신 이제 노동시간, 장시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당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간으로도 되돌려 받아서 주 4.5일제를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시간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의 공감을 일으켜서 여야 합의로 함께 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승환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내 청년 주택은 중랑구 전체를 서울시 전체를 통틀었을 때 중랑구 안에 청년 주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중랑 의지역 내에만 1991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신혼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은 839호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우리 중랑구에서 꾸리게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답변의 시간입니다. 박홍근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양원지구에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주택이 신혼부부 주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또는 구청의 어떤 의사와 무관하게 이제 결정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좀 제도를 바꿔서 주민들의 그런 그 설명이라든가 또 공청회와 같은 그런 절차를 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와 관련해서는 양원지구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망우역 지금 그 주차장에 예정대로 그런 주택이 만들어진다라면 그건 저는 오히려 그런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주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으로도 그런 개발 과정에서 우리 중랑구가 많은 이제 주택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승환 후보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자치구 중에서 우리 중랑구가 마치 주택 때문에 전출 사유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랑뿐만 아니라 용산, 서초,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시 자치구 전출 사유 1위가 다 주택입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양천구가 전출 사유도 당연히 1위가 주택인데 우리와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또 20대에서 40대의 경우 전출 인구보다 우리 중랑구는 전입 인구가 많다는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드립니다. 네, 답변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릴 공통질문의 주제는 복지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접근하는 입장은 다양합니다. 역대 정부도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기본 입장에 따라서 그 내용과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왔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에 대한 철학 그리고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추진하고 싶은 복지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동일하게 1분 30초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복지에 대한 이슈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손쉽게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써왔던 방식이고요. 하지만 저는 복지는 아픈 사람에게 내어주는 진통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추운데 깔고 앉아 방석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짚고 일어날 지팡이를 내어주는 그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먼저 나온 거는 재택의료 및 가정방문 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폐합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가장 큰 부분은 의료와 건강에 대한 문제겠죠. 어르신들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이 여전히 병원 진료에 힘들게 다니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청년들 지금 월세 지원금 월 2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안에서 우리 중랑구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어떤 복지급여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적정 부담, 적정 복지의 국가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아직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겹친 미래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복지의 비전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논쟁의 대상이었던 무상급식, 아동수당, 이제는 아주 당연한 복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마치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저는 미래에는 당연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소득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키움카드 또는 자립펀드를 만들어서 1억의 기본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것이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런 부부들에게 1억을 기본 대출해 주자는 것, 그리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자는 것, 또 나가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저도 법안을 발의해서 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도 공립대나 전문대는 무상으로, 사립대는 반값으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실현해야 됩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두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지적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이 과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받던 총선용 선거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복지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다시 여쭈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답변 듣겠습니다. 박홍근 후보의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19 이 국난의 시기에 마침 여당의 예결위원회에 간사 또 위원장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이런 재난지원금이라 주지 않았냐, 현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대묻습니다. 제가 오히려 좀 그분들께 송구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이 사실 뭐 여러 가지 OECD, IMF 등에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이것을 다 개인 국민들에게 이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또 떠안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 특히 취약계층을 좀 더 주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줍니다. 지역 곳곳에 소위 경제의 윤활유가 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학원 선생님들 만났더니 학원도 지역사랑 상품권, 중랑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문의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이렇게 경제가 밑바닥을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정부가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그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30초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말씀드린 예결위원장 또는 간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복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 국민의힘 쪽이 늘 재정 중독 이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는 재정 부족 이런 이유로 해서 약자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미래 세대 약탈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이번에 또 이 후보께서 제안한 청년 월세 지원 확대해 보면서 제가 반가웠습니다. 예산 부족 이유로 작년에 다 삭감됐다가 어렵게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이승환 후보의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현금 살포성 공약이 있고 그리고 그 지원 예산 자체가 미래 세대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이지만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무분별한 일자리 창출과 같이 그 빈 강의실 불극이라든지 그러한 선심성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고 정말로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복지의 기준은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적 상황을 꿈꿀 수도 있지만은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복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고용지원금을 받다가 또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사회의 아픈 곳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곳이 복지 정책의 핵심이지 전 국민에게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총선 직전에 선거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살포하는 것은 이제 근절돼야 될 정치적 행태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랑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의 절반 정도를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사회자 공통 질문 총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의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는 후보자별로 각각 2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고 나면 공약 검증 토론회 시간을 통해서 상대 후보자에게 2번의 질문을 통해 공약 검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두 분 후보자께서는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공약 발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2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SH와 KTX, GTX를 가져온 실력으로 중랑 대도약의 3대 성장축을 실현해서 동북권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 신내동 일대를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뒷걸음치던 그 서울시와 SH를 붙잡아서 SH 본사와 또 전문 공연장 건립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2노선 정부안에 포함시켰는데 이것도 법정 계획에 공식 확정식 반영하겠습니다. 또 신내 차량 기지를 이전을 전제로 거기에 버스 공영 차고지 또 옆에 면목성 차량 기지 또 컴팩트 시티 이런 일대를 통합 개발하는 로드맵이 올해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또 발의해서 통과시킨 빠른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내 일택지 일대 아파트들의 재건축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상봉 망우 일대는 광역형 모빌리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불시까지 가던 GTX B노선을 연장시키면서 상봉역에 유치시켰습니다.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역 10분이면 갑니다. GTX B노선을 유치하면서 상봉 망우역에 이 복합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 국가법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민자 사업자 선정 내년에 합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 중화동, 묵동을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9곳이 이제 여기를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공공기업 문제 꼼꼼하게 하나 다 풀어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올해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생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이었고요. 이제 공약 검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박홍근 후보의 공약을 듣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가 2개의 질문을 던지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홍근 후보님 지난 총선 공보물 표지입니다. SH와 GTX를 가져온 실력, 그리고 이번에는 SH와 KTX, GTX를 가져온 실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난 4년 전과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공약 재사용인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우선 SH 제가 전 시장 계실 때 서울의 여러 자치구와 경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창동으로 내정돼 있던 것을 어렵게 우리 중랑구 신내동으로 가져왔습니다. 구청장 모시고 서울시 가서 같이 서울시와 SH 사장과 함께 발표도 했지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3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어렵게 다시 제가 오선 시장도 만났고 작년에 구청장과 함께 SH 사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계획이 착수됐고 그리고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7년 또는 2028년에 완공해서 입주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공연장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GTX 당초 청량리까지 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망우에서 용산까지의 이 복복선화 사업과 제가 연계시키면서 사업성을 높이자, 그래서 경춘선을 태우면은 상봉역을 정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공사에 시작됩니다. GTX 2노선도 계속 국토부 차관과 철도국장 그리고 사업단장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1월에 정부안에 반영이 됐고 국가법전계획이 내년에 결정됩니다. 그 법전계획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거로 확신을 합니다. KTX 강릉 가는 거 상봉역 정차로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 철도공사와 여러 번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안동까지 지금은 가고, 그리고 연말이면 부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 가는 것을 상봉역에서 더 정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봉 망우가 실제 이 동부권의 교통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약 검증을 위한 보충 질문의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철도 노선이 우리 중랑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박홍근 후보께서도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행 현황과 또 면목선이 뚫리게 되면은 신내에서 우리 망우 상봉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망우 역사 복합 개발의 어떤 인구 유입에 차질이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박홍근 후보의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명목선 경전철은 2007년 오세훈 시장 때 민자 투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 회사가 결국 내부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초될 위기에 있었어요. 이것을 2019년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 사업으로 이제는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2019년도에 사업전환 방식을 사업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재부에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올라가서 KDI에서 지금 예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개통을 먼저 한 신림선 같은 경우에 이용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이 경제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서울시의 국회의원들과 또 서울시와 함께 협력하면서 기재부, 그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KDI에 우리 구에서 조사한 개발계획 이런 자료를 계속 제출하면서 예타 통과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그 사업성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많은 이제 그런 이 개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경제부총리를 여러 번 만나면서 이 예타 통과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이게 확실히 추진되도록 우리 이승환 후보도 여당 후보인 만큼 서울시와 중앙정부 설득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 동일하게 2분 드립니다. 세 가지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이 키울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지금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을 지역구,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11곳의 대상지만 개발한다 하더라도 1만 3천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명품 주거단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인허가와 또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힘입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 이승환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랑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개발돼야 될 곳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망우 복합역사 개발이 그렇고요. 신내역 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그렇고요. 또 SH공사가 들어올 곳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이런 방안도 검토됐던 방안도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30년, 40년을 내다봐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이 키울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아이돌봄 거점 클러스터를 만들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돌봄 거점 클러스터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한 곳에 있는 테마파크와 같은 곳입니다. 이미 의정부에서는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요. 시간제 보육센터, 카페, 식당, 육아 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리고 돌봄센터, 문화센터가 한 곳에 이루어져 우리 중랑구 주민분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아이 돌보기 좋은 곳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승환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공약 검증을 위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그 공약집을 좀 봤더니 망우 상봉 복합역사 개발 또 신내 차량기지 이전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으셨던데 이것은 이미 망우 상봉 복합역사는 1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또 시내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0월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즉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진행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컨셉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이승환 후보님. 신내 차량기지 이전 우리 지역에서 얘기 나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박홍근 후보께서 지난 총선 이후에 남양주 국회의원들, 구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이게 과연 남양주로 빼야 될 것인가, 구리로 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접해서 있지만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이해타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그릴 수 있는 큰 그림 안에서 이전하고 발전시킬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구리시 서울 편입 문제라든지 이렇게 메가 서울 프로젝트 이야기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경기도 구리시로만 남아 있게 된다면은 이렇게 신내 차량기지 같은 대규모 단지를 빼가는 부분은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서울시로 함께 편입돼서 그 교통망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구 용역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런 연구 용역 차원의 단순한 근시안적 차원이 아니고 메가 서울이라는 큰 거대한 그림 안에서 함께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우 역사 개발도 지금 민자로 할 거냐, 과연 무엇으로 할 거냐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철도 종합 계획과 함께 같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공약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질문도 요청드리겠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릴 거고요. 박홍근 후보님. 예, 우리 이 후보님께 좀 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정치가 길을 좀 잃었습니다.
혐오와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테러를 당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좀 끝내야 되는데 너무나 국가적으로 초저출생 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특히 이런 정쟁과 진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정치개혁 공약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정치 혐오에 대한, 정치 짜증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유 없이 막히는 도로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유 없이 막히는 도로는 없습니다.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 곳 맨 처음으로 가게 되면은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혹은 뭔가의 우격다짐이 있다든지 하는 그 원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그 정치의 병목 현상은 저는 세대의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86 운동권 세대가 독점하다시피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이든 다른 정치 진영이든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나오지 못하고 3선, 4선 계속해서 그 정치 권력을 영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계파, 어떤 세력의 이 주자가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정치개혁과 세대교체의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드는 그런 시작이 이번부터 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공약 발표 그리고 공약 검증의 토론 시간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주제이고요. 후보자의 주도권 시간은 4분 드립니다. 4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4분의 시간에는 본인이 질문하는 시간과 그리고 상대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답변이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4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4분 드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 박홍근 후보님 지역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우리 중랑구가 행복지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위로 정말 살기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복지수 7위라고 밝힌 서울 서베이의 조사 내용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서울 서베이에서 중랑구 7위의 행복지수를 만들었나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문항입니다.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1부터 10까지 행복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두 번째, 재정 상태. 세 번째, 친구와의 관계. 네 번째, 가정생활. 다섯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서베이에서 했던 다른 설문 문항들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조사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랑구에 살아서 교육 환경 만족도 어떻게 느끼냐? 16입니다. 보행 환경 만족도 어떻게 느끼냐 물었더니 17입니다. 생활 환경 만족도 어떻게 느끼냐고 물었더니 19입니다. 통근통학 역시 17이고요. 삶의 만족도는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복지수 7위로 나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극히 주관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부분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최하위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인용하기에 합당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기에 적당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는 인용한 것이고요. 물론 중랑구에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막 시작할 때
3,500억 정도의 살림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 중랑구 살림이 이제는 1조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전체 25개 구 중에서 6번째 규모를 이제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CCTV와 또는 우리 그 치안 만족도를 봤더니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데 그 조사를 보니 거기에 대개 우리가 마치 전국의 꼴찌인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자세히 봤더니 거기는 CCTV는 면적당 서울에서 3번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안 고객 만족도도 서울에서 2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인용하에 따라서 다르는데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부심과 희망을 줄 거냐가 정치인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문제의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과연 뭐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행복지수 7입니다. 어디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행복지수 순위에 따르면 맨 꼴등 25위는 강남구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수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호도하는 것이자 저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중랑구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월급 얼마나 받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25개 자치구 중 23입니다. 교육 문제 좋아졌다고 하시는데요. 민영배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자 수 25개 자치구 중 꼴등입니다. 편의시설 인프라 중랑구 전체 중에 20이고요.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사회안전지수 25위로 꼴등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께 자부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직면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4분의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어지는 시간 동일하게 4분입니다. 예, 우선 그 조금 전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랑구가 재정 자립도 물론 낮은 편입니다만은 과거 제가 정치인 막 시작할 때 국회의원 시작할 때가 21위, 22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1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래에 있죠. 그런데 그걸 강남구랑 똑같이 우리가 대입할 수는 없겠죠. 뭐 옆인 노원구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또 강북보다는 재정 규모도 크면서도 재정 자립도도 낮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강남과 강북이 더불어 잘 살게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과세를 재산세 공동과세를 좀 해보자. 현재 50%입니다. 그런데 이걸 60% 높여보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를 비롯하는 일부 자치구가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우리 이승환 후보가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또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적지만은 1년에 매년 약 13억 정도 중랑구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종부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랑구가 좀 더 잘 살려면은 사실은 세금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현실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드맵을 폐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부세 세제도 개편을 했는데 이 종부세가 혹시 이 후보님은 이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한번 좀 답변을. 네. 서울의 어떤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 하자라고 하는 내용. 저도 뭐 서울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논의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재명 당대표께서 성남시장 하셨을 때 이 관련 아젠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이제 성남시에서 나오는 재정과 어떤 용인시라든지 좀 대형 자치구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어떤 좀 공동과세 형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첫 단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견해와 뭐 이런 부분을 모르시기 전에 그건 뭐 당내에서도 말씀하십시오. 주도권 토론이시니까. 그건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교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저는 서울시 안에서 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얘기했는데 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진짜 경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물가 상황에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875원 대파가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한
대통령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후보는 오히려 저한테 문재정부 때 7,000원이었다. 일시적으로 기후 상황 때문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이 물가와 민생고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오히려 엉뚱하게 다른 이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세수가 작년에 무려 36조가 감소했습니다. 정말 역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자 감세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최근에 민생 토론회 이름을 해가지고 1천조에 가까운 그런 지금 공약을 막 살포했습니다. 과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께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집권 여당과 또 대통령이 우리 국민한테 해야 될 일인가? 당장 민생의 현장에서는 진짜 메말라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앞서 잠시만 짧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구로 재정을 가지고 공동가사를 하자고 하는 것도 같은 범위에서 논의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팥값 논란 같은 경우는 좀 풀 워딩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생각의 차이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두 후보자께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 2분씩을 드릴 텐데요.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혹시 못하셨던 이야기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위수 사건, 수사 외압,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등 윤석열 정권을 우선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민생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게 선진국에 진입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품질이 괜찮은 사과 하나에 5,000원인 시대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파 발언은 참으로 경악하게 했습니다. 동네를 다니며 문 닫은 가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스비, 전기료, 임대료도 힘든 상황에서 손님마저 없습니다. 이런 피폐화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독선적이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또 무책임한 현 정권에 여러분들께서 강한 해초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쌀 것이 아니라 해초를 들어주는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야 자식이 바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나가게, 역진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후위기, 인구절벽,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신성장 동력과 한반도 평화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과제 아닙니까? 제가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정치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이 패거리 정치라든가 진영 정치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타협의 큰 정치를 주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다짐합니다. 제가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없는데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 또 우리 주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박홍근이 여전히 일을 잘해왔고 또 앞으로 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제 설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닙니다. 총선입니다.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가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심판하자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의석수 가져와서 탄핵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초리 들어야죠. 하지만 회초리 들어야 할 부분에 칼 들고 달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랑구에서는 대통령 2년 평가하기 앞서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12년을 먼저 평가하고 심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과값 5,000원 못 살겠다. 여러분 현수막 붙은 거 보셨죠? 그날 사과값 시장에서 1,500원에 샀습니다. 팥값 3,000원 넘어갔다 힘들다 하시는 날 우리 우림시장에서 한 대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과 어떤 레토릭이 아닙니다. 정말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저 이승환 중랑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신 이승환이가 국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당에서 훈련받고 준비해서 이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 이승환 당대표 지키기 위한 방탄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 이승환 무분별하게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1의 가치는 우리 중랑구민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사는 중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이기적이다 얘기 듣는다 하더라도 오직 중랑구만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면서 참여해주신 두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들은 매 선거마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고민 해소에 부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는 4월 5일과 6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고요. 본투표는 4월 12일에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 을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